IT 업계는 저희가 죽어도 망하지는 않을. 저는 지금 그래서 한 중반에서 후반 왔다 갔다. 이 정도면 약간 평균적인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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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청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했던 직업 리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화로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지인을 모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씀이십니다. 네. 방송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저희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분도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업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IT 계열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들에게서 이제 가상화 구축, 서버 구축, 그리고 뭐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업들의 가상화나 서버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 쓰고 있듯이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을 내기 위해 이제 기업용으로 나온 PC를 흔히 서버라고 합니다. 기업용 PC를 서버라고 하네. 예. 굳이 기업용으로 따지기도 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게임에서 하는 서버들, 흔히 말하는 서버들 그런 것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메이플에 있으면은 제니스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제니스 서버를 그런 서버를 구축한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사실 이 직업을 제가 전공을 나와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이제 대학교에서 근로를 하다가 전산직을 좀 맡게 됐는데 그때 흥미가 좀 있었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 선생님 눈에 잘 들어가지고 직업 소개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럼 교수님 추천으로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혹시 사회복지과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여도 이렇게 다른 여타 직업으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IT나 서버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업을 가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 스펙이 있어야 되나요? 일단 사실 모든 일들이야 판검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말고 시작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쌓이게 돼서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반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의 지식 하드디스크가 뭔지 CPU가 뭔지 메모리가 뭔지 그리고 OS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즈가 뭔지 리눅스라는 OS도 있고 이런 기본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배우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자격증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자격증을 굳이 따진다면은 정보 처리 기술 자격증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랑 좀 약간 있으면 편하지만 거리랑 좀 멀고 그리고 이제 IT 업계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제 VM웨어 자격증 스토리지 자격증 가상화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일단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정보 처리 기사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일단 일을 시작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걸 입증이 되니까. 예. 그러면 일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IT 업계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CPU가 다른 세대가 나오고 기술 개발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업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대략적인 이제 보통 사람들, 보통 이 서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은 언제 하고 작업 환경은 어떤가요? 일단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9시에서 6시 혹은 8시에서 5시 그런 식으로 다 일단 기본 구성은 돼 있고요. 근데 저희 업무 자체가 이제 기업들 상대하고 이제 관공서 이런 데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가 나면은 외근이 많겠구나. 그렇죠. 외근도 많고 장애가 나면은 다음 날 난 퇴근을 했는데 장애가 났다. 근데 서버 서버가 말씀이시죠? 장애가 났다. 디스크가 나갔다. 해서 그럼 저 내일 출근해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내일 출근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서버가 지금 장애가 났기 때문에 업무를 못합니다. 맞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24시간 항시 대기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야근도 조금 잦을 수는 있고요. 일단 기본 정해진 시간은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런 이제 기업들에서 AS가 오지 않으면은 평소에는 뭘 하는지. 평소에는 이제 이게 IT 쪽에서도 약간 성수기 비성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평소 일 없을 때는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사실 뭐 띵각띵각 좀 논다거나 그냥 월급 루팡이네요. 그렇죠. 뭐 일이 없을 때는 월급 루팡이죠. 어. 진짜 심심하기도 한데 진짜 바쁠 때는 잠아 죽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강도가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기업이 내가 맡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면 다행인데 하나가 장애 나면 다행인데 우리는 항상 여러 개 뭐 4-5개씩 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3군데가 한 번에 터졌다. 그러면 이제 족된 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말만 들어도.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런 수당 같은 거 없나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은 챙겨주는 수당도 있습니다. 수당도 있고 이거는 뭐 회사의 대표님들, 사장님들 회바회네, 회바회. 회바회죠. 아. 저는 이제 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거는 회바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직장들이 네. 조금 직장 스트레스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직률도 높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됐죠. 네, 그런데 혹시 직장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IT 업계에 흥미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 생각은 안 들고 이제 배우는 게 즐거우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이제 기술도 늘어가니까 보람도 있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3년 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맞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상대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적으로보다는 사람 대 사람 대 사람. 사람. 그럼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나요?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터치를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네요. IT 업계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있어. 수평적이구나. 그렇죠. 뭐 이사님한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뭐 대표님한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 같아요, 그죠? 업무 환경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단지 좀 진상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힘들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 혹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직업을 내가 계속 하면은 여기서 좀 더 승진을 하고 자기가 좀 더 미래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 IT 업계의 말로 이제 물리 서버, 기업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로 업무를 보다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물리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런 등등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IT 업계는 저희가 죽어도 망하지는 않을 분야인 것 같아요. 하긴 사람들이 예, 컴퓨터랑 인터넷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컴퓨터가 없이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망은 엄청나게 뭐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어느 기술들이 계속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런 게 문제죠. 나중엔 저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로봇 만지고 있을 수 있어요. 로봇 수리공처럼. 근데 실제로 뭐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던데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영어랑 그런 게? 그렇죠. 사실 IT에서 비중이 영어가 좀 높은 이유가 각종 소프트웨어들 뭐 흔히 말하는 VM웨어, 뭐 누타닉스, 뭐 하이퍼V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다 외국에 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 있고 VM웨어도 미국에 있고 누타닉스도 미국에 다 미국에 있네. 있다 보니까 우리 세계 언어가 영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어 패치가 된 것들도 좀 많은데 거의 다 영어로 이제 문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기술을 좀 습득하고 싶다. 그래서 문건을 봐야 되는데 한국어를 찾고 싶은데 없으면은 영어 자기가 번역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드는 건데 그런 거는 엄청 전문적인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네.
그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팝하고의 힘을 좀 빌리긴 빌려야 되지만 예, 그래도 문맥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왜냐? 그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장애가 났을 때 우리가 로그를 봐야 되는데 로그조차도 영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구글을 들어간다, 네이버를 들어간다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약간 군대로 치면 인트라넷처럼. 그렇죠.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예. 인트라넷처럼 이제 폐쇄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팝하고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휴대폰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팝하고도 휴대폰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로그를 딱 봤는데 영어다.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자기가 번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잠시만요.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모양 빠지겠네요. 모양 빠지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사실 뭐 IT가 아니더라도 항시 준비하는 거는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가능하다면은 본인이 받는 연봉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 대표님이 보면 안 되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하는 정도지만 뭐 3년 차 치고는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에 예, 비해서.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 일단 첫 번째로 IT는 중소기업이 좀 많은 이유고요. 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초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2000 한 중반에서 후반 왔다 갔다. 그 정도면 약간 평균적인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받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승진을 하고 나면은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IT 업계에서는 약간 이미지가 좀 중요한 게 연봉을 올리려면 이직을 해야 돼요. 계속 더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흔히 말하는 철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 이직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돼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내가 뭐 지금 받는 거에 뭐 500을 더 주겠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500을 더 준다면 이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이직하는 구간에서 IT 업계가 엄청 좁기 때문에 이전 회사랑 그 지금 회사랑 이 사이 틈에서 사이가 안 좋게 나간다 하면은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한해서인데 지방은 IT 업계가 엄청나게 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직하실 때는 좀 약간 이미지 고려를 좀 잘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예, 연봉을 올리려면은 계속 근속하는 것보다는 이직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이렇게 그렇죠. 직접 뭐 술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술이 들어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작업 환경인지는 저희도 처음 알아가지고 좀 신기하네요. 네. 좀 맨날 뭐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힘들다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직장인이 안 되어봤잖아요. 취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그런 고충들을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근데 이런 자리를 가져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도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줄로 딱 축약을 해서 내 직업을 소개하자면 이거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은 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요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직업에 대한 딱 한 줄 평은 IT는 노력이다. 노력. 노력. 네. 왜냐하면 IT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자기의 이제 기술이 되고 돈이 됩니다. 10점 만점에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7. 꽤 높네요. 굉장히 높네요. 네, 이거 하는 동안 이제 보람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나 하나로 이제 이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약간 좀 보람찬 일이거든요. 내가 공부했던 기술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 굉장히 이제 꽤 보람 있는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인 조금 직업입니다. 뿌듯하겠다 조금. 네. 다만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한 8.7 정도로 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친구가 저희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렇죠. 선맹이라서 저희 뭐 컴퓨터 안 켜지고 뭐 에러 나고 컴퓨터를 사려고 할 때 모든 부분을 이 친구한테 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백업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것까지 전부 다 항상 뭐 자기 일인 것처럼 달려와서 도와주고 해서 그때는 장난식으로 뭐
고맙다는 말을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한번 하고 싶고요.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IT 기사님의 근무 환경부터 시작해서 뭐 연봉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다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IT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뭐 종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답변을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관련해서도 이제 컴퓨터를 살 건데 뭐가 좋나요? 네. 친구가 또 그 부업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또 컴퓨터도 잘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커피를 우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기프티콘 하나면은 지금 밤인데도 커피를 먹고 있어요. 지금 11시인데. 직업 리뷰 1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출연하시고 싶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놔두고 싶다.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뭐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연락을 해서 또 찾아뵙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